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금 2억 원을 SCHD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금과 배당 성장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 배당금을 속슬이라는 반도체 ETF에 넣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거리면서 부의 낭만을 찾아다닐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지속적인 총알을 가져다주는 SCHD의 배당금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SCHD에 2억을 넣어놓은 상태이고 SCHD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배당금은 배당률 3.44%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세후 약 146만원이라는 것을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하는 배당금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12%라는 것도 함께 알아보았죠. 그래서 만약 앞으로도 SCHD의 배당 성장률이 12%가 유지가 된다면 제가 매 분기마다 받는 배당금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점인 2023년에는 매 분기마다 받는 배당금이 평균적으로 146만원밖에 안 되지만 7년 뒤인 2030년이 되면 323만원, 거기에 6년 뒤인 2036년이 되면 637만원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배당을 받을 때마다 속슬이라는 ETF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먼저 속슬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속슬은 디렉시온이라는 운용사가 운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ETF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반도체 섹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ETF이죠. 이러한 속슬은 3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레버리지는 영어로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렛대를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나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죠. 그것처럼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쓴다 라고 하면 나의 시드보다 더 큰 금액에 투자를 함으로써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SCHD와 같은 안정적인 배당 성장 ETF에 투자한다는 놈이 공격적인 투자라니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주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폭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소액으로 들어오는 금액의 재투자 정도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SCHD와 속슬을 매입하는 목적이 다른 거죠. SCHD는 배당금을 꾸준히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속슬은 나중에 물량이 어느 정도 모이고 주가도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속슬과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주식의 변동성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50%가 되면 투자 원금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금 회복이 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할까요? 50%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100%가 올라야 됩니다. 다음의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손실이 났을 때의 퍼센티지고 오른쪽이 손실이 난 것을 회복하려면 얼만큼의 상승 퍼센티지가 필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식은 손실이 났을 때의 퍼센티지보다 상승이 일어났을 때의 퍼센티지가 더 높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수익이 먼저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는 변동성 끌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한 배 상품인 기초자산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10원이 오르면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 그 자산은 110원이 되죠. 근데 그 110원짜리가 다시 원래 가격인 100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10원이 빠지게 되는 건데 이때의 10원은 110원에서 마이너스 9%가 빠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수점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그 한 배 상품인 기초자산은 100원에서 110원이 됐다가 다시 100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상품을 레버리지 2배로 추정하는 상품이 있다고 해보죠. 원래 상품인 기초자산이 100원에서 10원이 올랐을 때 기초자산의 수익률은 10%이고 레버리지 수익률은 이거의 2배니까 20%가 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20%가 올랐으니까 20원이 올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은 120원이 되죠.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 너무 행복한 일일 텐데요. 만약 기초자산이 100원이 도로 빠졌을 때, 즉 마이너스
9%가 되면 레버리지 수익률은 곱하기 2를 해서 마이너스 18%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120원이 되었던 레버리지 상품이 마이너스 18%를 얻어맞으면 마이너스 22원이 되는데요. 120원짜리가 마이너스 22원을 맞게 되면 98원이 남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기초자산은 왔다갔다 했을 때 100원이라는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품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98원이 남게 돼서 2원이 비게 되죠. 이처럼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생기게 될 때마다 가격이 비게 되는 변동성 끌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갭은 변동성이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 레버리지 상품일수록, 그리고 장투를 할수록 주가가 왔다갔다 할 때마다 돈이 자꾸 비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실 예를 들어보면 TQQQ는 QQQ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데, 사실 3배 레버리지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QQQ가 떨어진 거 대비 정확하게 3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QQQ가 떨어진 폭의 3배보다 조금 더 크게 떨어진 게 TQQQ의 하락폭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질 때 원웨이로 쭉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반대로 올라갈 때도 원웨이로 쭉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위아래로 파동을 치면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원래 하락폭보다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은 원리로. 근데 레버리지가 3배니까 변동폭이 3배가 돼가지고 그 괴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게 맞고, 1년, 2년 이렇게 큰 금액을 오래 박아 놓으면 그 상품을 산 시점으로부터 쭉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횡보를 하거나 오래 들고 있으면 손실을 보기가 쉬운 아주 위험한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레버리지 ETF 상품은 장투를 했을 때의 단점이 명확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속세를 SCHD처럼 장투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적당히 오르면 팔고 나올 예정이고요. 이러한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왜 돈을 넣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워낙 주식들이 많이 폭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확 몇 천은 그냥 더 때려박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 그로 인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때려박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전략으로는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처럼 비교적 소액으로 들어오는 금액의 재투자 정도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욕심을 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하필 저는 속설이라는 반도체 섹터를 골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사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상승장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상승을 먹지 못하면 너무나 허무할 것 같은 저의 포모를 방지하기 위함이 더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뭔가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막 어려운 숫자 써가면서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 너무나 멋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거창한 이유는 아니에요. 속세를 매입하고 있는 이유가 포모를 방지하는 용이라니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포모라는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자기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느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나타난 벼락거지라는 단어와 비슷한 맥락의 의미인데요. 물론 SCHD로 배당금을 꾸준히 먹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나중에 이 주식시장의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기술주들이 솟아오르는 차트를 먹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을 생각을 하니까 상상만 해도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클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포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이나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타이밍에 레버리지 ETF,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기술주 섹터를 골랐다라는 게 사실 제가 속세를 모아가고 있는 가장 솔직한 이유입니다. 이렇듯 제가 속세를 고른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의 미래가 인공지능이니 우주산업이니 여러 기술적 발전을 할 때 반도체가 안 들어갈 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있고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니까요. 반도체 형님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제 속셀 물량이 차익 실현을 정말 만족할 만큼 할 수 있도록 대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면 좋겠고, 어차피 SCHD가 저한테 배당금이라는 총알을 분기마다 계속해서 공급해줄 거기 때문에
때문에 속쓰레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그냥 물량 확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분 좋은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충분한 속쓰레 물량을 매입하지 못했는데 그냥 저를 버리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 계좌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자투리 금액이 속쓰레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더 빠지면서 제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1,400만원 정도로 좀 더 커졌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환율이 요새 올랐기 때문에 원화로 표시되는 매입 금액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평가 금액은 2억 언저리로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환율로 인한 해칭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칭이라는 단어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에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억 원을 넣어놓은 SCHD의 배당금을 왜 속쓰레 넣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돈돈 거리면서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 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